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서울 성동구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여부에 관해 서울시의회가 신설안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2017년 특수학교인 서울 서진학교가 강서구에 설립될 당시에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무릎을 꿇었었는데 8년 만에 또다시 무릎을 바닥에 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성진학교는 성동구 성수공고가 폐교된 터에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특수학교인데요. 다음 달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12일에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설립이 본격화되지만 성동구 일부 주민들이 특수학교 대신 일반 학교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위원장인 국민의힘 황철규 시의원 등이 반대파 주민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어서 심사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심사 보류를 우려하며 다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지난 2017년에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서울 서진학교가 극심한 지역 갈등을 거쳐 설립된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때와 판박이 상황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진학교는 기존의 공진초등학교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을 추가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서울 서진학교는 지적장애 특수학교로 초중고와 전공과까지 14년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학교입니다. 장애 학생이 만 6세에 입학하여 14년 동안 다니며 성장하고 발달하는 배움과 생활의 공간인 거죠. 서울서진학교는 2021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받을 정도로 학교 건물이 장애 학생을 위해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보통의 학교일 뿐인데 단지 장애 학생이 다닌다는 이유로 혐오시설로 기피되어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여 무려 8년이나 걸려서 학교가 완성된 거죠.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이 어떤 나쁜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장애 학생이 동네에 있으면 집값이 내려간다는 거죠. 굉장히 편협하고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 정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은 동네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매일 가는 곳을 제외하면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일하기도 바쁜 세상에서 자기와 상관없는 건물까지 신경 쓸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장애시설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없는 장애시설이 동네에 있으면 그런 시설은 동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네와 차별화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함께하는 동네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동네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의 낡은 생각에 갇혀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장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장애 학생은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까지도 걸리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통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특수학교 학생 4,270명 중 354명이 등교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2시간이 넘는 학생도 9명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학교로 오가는데 왕복 4시간을 쓰는 거죠.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개구만 장애 학생 공립 특수학교가 있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동부권에는 노원구 한 곳뿐이어서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량구, 성북구, 강북구의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혼자서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학교에 가는 그 자체가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은 생업을 포기하고 자녀에게 매달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 학생과 그 가족은 오로지 내 집 가까이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특수학교 부족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특수학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장애 학생은 매년 증가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학교가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특수학급의 과멸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됩니다. 지난해 인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이유도 과밀학급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확인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고 이를 초과하면 반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숨진 교사는 8명의 장애 학생을 담당하고 자신이 맡은 학생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을 수시로 지도하면서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했습니다. 수업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을 담당하고 10달 동안 처리한 공문만 332건에 달할 정도로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과 휴일의 구분도 없이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승진교사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교사를 보내지 않고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급기야 업무 과정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축적되면서 좌절감과 무력감이 증폭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겁니다.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비극적 상황은 앞으로 또 발생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주장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늘리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